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른바 파테크 열풍 기억하시죠?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차라리 대파를 직접 키워서 먹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달걀값도 오르면서 정부가 긴급 수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달걀값에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파 엄청 비쌌었잖아요, 어머니. 지난달부터 5,000원, 지금까지 5,000원이고. 계속 안 떨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농산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대요. 털리는 거는 없지. 쓸 때는 많지. 그러니까 돈이 값어치가 없어져갖고. 하여튼 뭐 채소는 앞으로 당분간은 안 떨어지겠네요. 금방 안 떨어진다. 채소뿐 아니라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7,000원, 8,000원, 1,200원까지 써봤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계란값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막 그래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요. 먹거리 물가 상승, 식비가 오르면 인건비도 오르죠. 게다가 농수산물은 다른 생산품의 중간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살다 보면 물건값 좀 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인류는 지난 2000여 년간 인플레이션 속에 살아왔고 우리가 저물가를 누린 건 최근 고작 10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198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민들 씀씀이도 늘었죠. 물건이 잘 팔리니 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이런 걸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양념류는 40~50%가 올랐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미장원과 이발소, 학원, 음식점 등 계속 오름세여서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는 생산적 투자보단 단기 차익만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물가가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0만 원이 넘고 15만 원 가까운 곳도 있지만 내 친구한테 뽐내려고 사는 거죠. 자칫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목욕을 하고 자장면을 사 먹은 뒤 설탕 한 부대를 사고도 2,10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원이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예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물가가 최근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길래 그러는 걸까요?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시민들한테 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물가가 3%는 오른다. 예.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얼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 7에서 10%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최소 5%? 당연히 못 빌려주죠. 그거는 제가 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5% 올랐다. 한 뭐 7%. 7%. 그러면 물가 7% 올랐다. 한 뭐 10%? 네. 10%? 이렇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돈 빌릴 때 이자를 점점 높게 쳐줘야겠죠. 나라나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뒤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써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이유로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특히 위기에 임박해 나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더 심했죠. 금융시장은 이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 23.38%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오늘 각종 채권 금리가 일제히 폭등해
이렇게 채권금리가 폭등한 날에는 어김없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 채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채권금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채권금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채권금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정부의 채권금리는 불과 8개월 만에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급기야 최근에는 미국 주요 주식 배당률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이러면 주식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증시의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물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가랑 증시만 오르고 있다? 이건 나쁜 인플레이션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실제 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내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르는 달걀값을 보면서 장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원히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요. 거리의 경제였습니다.